안녕하십니까, 함태경입니다. 중국 목회자의 설교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방침에 부합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난성의 사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설교 평가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설교 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설교 능력 부문 30점, 정치 지식 부문 70점. 설교 능력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설교 초안에는 국가 방침, 전통 문화,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생, 천국, 지옥 등의 주제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의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 설문제를 보면 평가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국기를 개항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답은 바로 국기 없이는 애국심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를 사랑하기에 앞서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 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건이 있는데요. 제목은 종교단체와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공작 관리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예배 활동 장소 책임자는 공무 또는 개인사로 관할 지역을 떠나기 위해 사유, 시간과 장소, 임시 책임자 지정과 연락 방식 등을 기록한 관련 서류를 3일 전에 종교사무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이동하거나 지정 날짜에 복귀하지 않는 자, 아무런 설명 없이 행방이 묘연한 자는 공개적인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 활동 장소, 호텔, 대학 등과 외국인들의 일상과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만, 미국 등에 기반을 둔 교회와 선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독교 단체들과 개인들이 학교나 사업체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유해한 문화 침투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중국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중국 내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신자들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통해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현재까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사들의 입국 거절이나 추방은 철저한 시나리오와 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세계 선교계의 중론입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은 중국 정부가 원래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신분으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선교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해외 고급 인력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이민 시스템과 취업비자 발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중국 상황에 맞게 보다 탁월함으로 무장한 이들을 통해 중국 교회를 돕는 우회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중국 내 외국인을 통해 철옹성처럼 느껴지는 복음에 반대하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종교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고도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요란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들의 흔적만으로도 주님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말과 행동, 삶으로 초대 기독교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듯이 중국이 힘써 환영하는 외국인들이 핍박 속에 있는 중국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추방됐던 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현지에서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준비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